우리 정치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통합이라든지 협치로 가기보다는 다시 이 극한 전선이 형성되는 대립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움직임인데요.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본인은 n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n분의 1이라는 게 몇 분의 1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100분의 1일지 아니면 3분의 1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정치 재개 외에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서울대 교수직도 포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갔다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정치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정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조 전 대표가 당연히 뭐 저는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정치 복귀하는 걸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뭐 저는 그건 문제 삼을 게 아닌데. 반성만 좀 더 자숙하고 반성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하긴 하되 왜 이렇게 빨라야 되냐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뭐 북한식 속도전의 불바람입니까? 이거 최소한 이거는 형기의 3분의 1도 안 맞은 상태에서 사면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아직도 공정과 상식에 대한 또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2030 지금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2030이 내가 몇 번 사과한다고 달라지겠냐. 그러니까 본인도 부채의식과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 해도 욕먹을 거 욕먹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정치라는 게 염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근데 본인이 또 이재명 정부에게 좀 약간 부담을 끼쳤다. 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 탓인가요? 그게 꼭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부합하는 게 저는 그 정치고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조 전 대표가 지금 너무 급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관심받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지 본인이 포괄적인 어떤 그런 공공선의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본인이 최소한 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몇 번 더 한 다음에 뭐 내년 정도 해도 되는데 당장 저는 뭐 당대표 선거가 내일 모레 있는 것 같고 총선이 다음 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이 아마 상당 부분 여권 전체 왜냐하면 조 전 대표는 조국 여신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제3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제3정당이라고 봅니까? 다 범여로 분류하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저는 저게 앞으로 여당이 정치하는데 굉장한 좀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우려는 사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박용진 전 의원도 비슷한 류의 우려를 표명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n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2030에게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조금은 좀 적절치 않았다.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뭐 생각도 좀 많이 해주시고 민주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좀 배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조국 전 대표는 오로지 국힘을 제로석 그러니까 빵석이죠. 이렇게 의석이 없는 당으로 만들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내란과 관련된 것을 척결하고 이게 이제 아마 정치의 지상 목표가 된 듯합니다. 그 외의 것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안중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의는요, 공익과 국가, 국민, 역사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의 감정과 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정치는 한풀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서 정치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굉장히 현명하세요. 감정을 좀 추스릴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정말 공인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면 공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으로서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공인의 자격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n분의 1이다. 이 얘기도
정말 교묘한 이야기예요. 그게 n이 1이면은 100%잖아요. 그렇죠. 그 n이 1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 지금 현실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얘기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 n이 1일 수도 있고 조국 아니면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사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 그럼 우리가 민주당 지금까지 지지율이 얘기하는 거로는 그러면은 n이 2잖아요. 정청래, 조국. 4, 그죠? 예. 그러면 특별 사면 한 사람들까지 좀 넣으면 윤미향까지 3 또는 4잖아요. 그럼 4분의 1에 책임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3분의 크다, 1에 매우 크다. 그렇죠. 근데 그걸 n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면 n이 몇 개냐라는 거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n은 몇 개 되지 않는다로 또 규결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정치 재개 이번 주 목요일쯤이면은 뭐 복권을 이제 저 당으로 다시 네. 당 대표 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서둘러 네. 정치에 다시 등장하고 당 대표를 맡고 네. 그 뭐냐 종착지는 어디냐 네. 대통령이냐 네. 아 대통령이라고 아, 그럼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요 인물 중심 정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국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본인도 그렇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마음은 아마 예. 대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또 뭐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사면 복권된 분에게 다시 정치 재개하는 것을 놓고 뭐 신랄한 가혹한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은 좀 편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따질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DJ 묘역을 참배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합니다. 문 전 대통령도 만나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좀 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걷고자 하는 이 길은 같은 길인가? 정말 모방하고 따라가는 건가 그분들을 아니면 그분들이 외쳤던 통합이라든지 대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인가? 그 해석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보죠. 본인은 이제 민주당의 적동성을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묘역에 간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나도 검찰 탄압에 의해서 나도 과잉 수사 받아서 예. 이렇게 됐지만 나도 결국 그 길을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김대중 정신과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는 거야. 저도 이제 뭐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옛 주군이었으니까 오히려 사실은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1등 공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는 예. 생활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정신을 본받아 자기도 이제 험난한 길을 가겠다는 건데 노무현의 험난한 길과 조국의 험난한 길이 같은 등치될 사안입니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량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내가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진 한 사람이니까 진보 진영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그 가치가 맞냐는 거죠.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라 보는데 조 전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염치도 없지만 진짜 눈치도 없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선 저분은 공적 가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삼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분은 그러니까 조 전 대표 앞에 예. 이거는 굉장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널 두 분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이제 앵커인 제가 이제 두둔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글쎄 된장찌개랑 이 조미 씨, 딸 조미 씨의 이 파인다이닝 식사 얘기까지 하면 너무 가혹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본인이 위선의 아이콘이라는 예. 것을 본인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국민들에게 줬던 가장 큰 실망과 충격은 위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된장찌개인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는 한우, 에이뿔뿔 한우였던 한우 먹을 수 그거거든요.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까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된장찌개 사진을 왜 올립니까? 한우 사진을 사진은- 올리지 차라리. 아, 그렇잖아요. 그거는 의도가 있어 예.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 소박하게 뭐 서민 이미지를 주면서 자 그동안에 그 지난번에 예. 그
감옥에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조국을 모두가 개혁의 아이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따라가야 될 예. 모범의 아이콘으로 봤었는데, 봤더니 그 자리에 가면서 했던 일들은 정말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예. 정말 위선적인 모습. 그래서 위선의 아이콘으로 본인이 바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위선적인 모습, 그 위선적인 이미지가 다시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면 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이니까 뭐 DJ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좀 참배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뭐 맛있는 식사하는 거 좋은데 그런 걸 왜 사진을 올려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공연히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따가운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검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두를 했는데 그 관련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문건 챙기는 점을 시키기 전했다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예, 법적인 얘기를 좀 들어야 돼서 이고은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특검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쯤 되면은 기소가 확실시 되는 건가요? 어떤 혐의인가요?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엔 두 가지의 갈래로 우리가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란 혐의 관련하여서 이 중요 임무 종사를 했는가. 실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자리라든지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는 이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또 국무회의 과정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특검이 확인한 대통령실 CCTV랄지 지금 속속들이 발견되는 증거는 한 총리가 꽤나 이 계엄 선포와 이후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 관련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간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위증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현재 이제 두 번째 특검 조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7일에도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고요. 예. 24일에 자택 및 이 국무총리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특검에 두 번째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 사태가 이제 해제가 된 이후에 집에 와서 봤더니 뒷주머니에 양복 뒷주머니에 뭐가 이 계엄 선포문이 자기도 모르게 꽂혀져 있더라.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책상 위에 이렇게 있는 거는 봤지만 내용은 몰랐다. 뭐 추경호 전 이제 원내대표도 뭐 뭘 주긴 했는데 뭐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못 봐. 이런 말들이 국민 상식에서 봤을 때도 이상한데, 그렇죠? 누가 뭐 꽂아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위증이고 모의 정황이다 이런 뜻이군요. 특검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거의 2인자다라고 불릴 예. 수 있을 만큼 과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또 심지어 많은 언론 보도가 된 것처럼 사후에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한 총리가 서명했다가 이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 또 폐기를 지시한 그런 예.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계엄을 막으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마 특검 후자 쪽으로 이제 가담 내지는 방조다라고 이제 아마 보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